the difference between adaptation and acclimation. acclimation. 지금 내가 적어주는 단어들 눈에 반드시 익혀놓고 헷갈리지 마라. 이거 헷갈릴 수 있다. 선천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단어. 이게 이 지문에 자주 나올 거야. 주제제목 요지에도 빈칸에도 아주 자주 나올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와닿지 않을 거야. 생각해봐. 이걸 네가 잘 생각해야 돼. Adapt, A-D-A-P-T 뜻이 뭐지? 자, A-D-A-P-T 적응하다지. Adaptation 명사형이다. 생각해라.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그렇지. 근데 선천적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알았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다. 아답트가 적응하다니까 보통 후천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답테이션을 적응, 즉 선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어. 어답테이션 선천적이야. 보통 어답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후천적인 게 맞아. 그리고 적는다. genetic 유전적 선천적인 거지. 그리고 inherent inherited innate inborn natural 후천적인 거. 여기서 후천적인 게 뭐냐면 acclimation이야. acclimation. 근데 이 단어 어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끊어봐. 뭐가 보여? 기후가 보이지. climate. 그리고 기후라는 건 네가 태어나서 마주하는 환경이야.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후천적인 거야. 그래서 후천적 environmental 환경적인 cultural 맞는데 여기서 안 쓸 거야. experimental 맞아. 적어줄게 그냥 cultural. 왜냐면 여기서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거든.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acquired 습득된 learned 이런 단어들이라고. learned. 자, 그래서 요거 분리 똑바로 해라. 내가 방금 말한 거 분리 똑바로 해라. 헷갈리지 말라고. 자, 한다. 적응이야, 순응이야. 적응이 뭔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개체군의 변화를 수반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천적인 거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거라고요. 다음 순응이에요. 순응이 뭐예요? 변화된 환경에 반응한 환경이 바뀌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한테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님, 조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조부모님의 환경과 부모님의 환경과 너의 환경은 다르잖아. 그 변화된 환경에 반응한 개별 유기체의 변화, 즉 후천적인 거야.
수능과는 다르대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수능과 적응의 차이입니다. 주제. 이거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줘요. 부연 설명을 뭘로 달았어? 예시로 달았죠. 잘 들어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여름을 야외에서 보내요. 그러면 당신은 햇빛에 순응하게 될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햇빛에 순응을 하니까 햇빛 때문에 까맣게 탈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그건 너의 환경 때문에 일어난 후천적인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여름에 밖에서 놀았어. 그러면 네가 까맣게 타겠지. 그게 뭔데? 순응이라고, 적응이 아니라. 순응, 적응, 후천적, 선천적 이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 어휘 문제로. 당신의 피부는 당신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킬 거래. 근데 야,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랬지? 근데 필자는 어두운 색소의 농도, 피부가 까만 걸 좋다고 얘기해, 나쁘다고 얘기해? 좋다고 얘기하잖아. 당신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피부가 까만 건 좋은 거야. 근데 겁나 중요한 단어죠. 일시적인. 근데 이것은 있잖아. 일시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일시적인 변화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까지가 수능이야, 적응이야? 수능이죠. 수능은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자, 그러면 6번 문장 삽입. 그러나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유전이 된대요. 맨 밑에까지 다 부연 설명이에요. 아니야. 부연 설명 맞아. 맞는데 한번 끊을 거야. 되나? 피부 색소 자체를 물려주진 않지만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물려줄 거라고. 왠 줄 알아? 그 피부 색소를 검게 만들어야 생존에 유리하거든.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화적 관점에서 피부가 검어지는 게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그 생존에 유리한 진화적 관점에서 생존에 유리한 피부를 검게 만들어주는 그 그거는 능력은 유전시키는 거라고. 햇빛이 강렬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더 번영하고 생존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진화적 관점에서 유리하거든. 진화적 관점에서 유리. 그렇지, 자연선택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은 다음 세대에도 흔히 전달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징은 다음 세대에서 더욱 흔해진다라는 말이 뭔데? 유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적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응, 선천적, 유전적. 그래서 한번 끊어보면 여기는 적응의 예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뭐 이렇게가 부연 설명 됐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적응은 선천적 후천적 선천적이라 그랬다.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 적응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기린의 특징인 긴 목이 우연히 더 긴 목을 갖게 된 개체들이 높은 나무의 잎을 먹는데 유리해짐에 따라서 발달한 겁니다. 이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어. 그러면 누가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목이 긴 기린이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해서 그 목이 길다라는 유전자를 물려 주어서 결국엔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된 거라고. 알아듣는 거잖아 이거. 맞지? 성현아 못 알아들어? 이 얘기 알지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적응이야 수능이야? 뒤질래? 그럼 적응이라는 단어가 다른 지문에서 다 선천적인 아니야. 여기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요? 어답트는 우리가 적응하다니까 보통 환경에 적응하는 거라서 그건 오히려 그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이상 태클 달지 마. 원래 어답트는 조용히 해라 그랬어. 나 지금부터 목소리 들을 때마다 톤 계속 더 낮춘다. 원래 적응이라는 단어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후천적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답트를 단어를 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답트가 순수하게 후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순수하게 그냥 완전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얻어진 피부를 검게 만드는 유전자가 물려준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환경에 적응해서 맨 처음 이 첫 번째 피부가 검었던 사람 또는 첫 번째 목이 길었던 기린은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걔네가 유전적으로 물려지게 된 거라고. 그런 식의 후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답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선천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그냥 너네는 내신할 때 어답테이션은 뭐다? 선천적이다. 끝.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adaptation 적응은 포함합니다. 변화를요. in population 개체군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with characteristics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인데 아까 밑에 예시에서 피부가 검다 그리고 목이 길다 라는 특징들이지. 그럼 그런 특징들이 전달돼 네. 특징들이 전달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썼다고. are passed 수동태를 썼다고요. that are passed 그러면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죠. 그럼 past가 맞아요. passing이 아니라. 그러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요? 유전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의 동의어가 inherited도 되고요. 아까 위에 적어줬던 이 모든 단어들이 다 해당될 겁니다. pp로 바꾸면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taken over 전달되어지고요. taken 띄우고 over 그리고 left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하나 더 succeeded 왜냐하면 원래 동사에서 succeed의 뜻이 뭐냐 하면 1번 성공하다고요. 2번 계승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단어가 계승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계승되다. succeeded. 됐죠? 오른쪽 아이가 형용사가 되면 successive가 되기 때문에 연속되는 거예요. 맞아. successive가 계승이 연속이야. 맞아. 한 계승이니까 successive가 되는 거지.
그래서 succession이 연속이라는 단어고. 자, 계속할게. This is different from. 이것은 달라요. 뭐와 달라요? Acclimation. 수능과는 달라요. 수능이 뭔데? 한 개인 유기체들의 변화입니다.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뭐에 대한 반응이야? 변화된 환경이지. 변화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이죠. 그래서 PP 어법 쳐가지고요. 변화된 환경입니다. 그리고 alter이라는 단어 바꾸다, changed 바뀌어진, shifted 바뀌어진, altered 적혀있네. 그러면 transformed, modified. 얘들아, 이게 헷갈리면 얘를 여기로 보내보면 돼. 쌤, 바뀌어진 환경도 되고 바꾸는 환경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라도 얘가 형용사지. 명사를 꾸미잖아. 형용사의 역할이 뭐라고? 1번 명사 수식, 2번 보호자리. 그럼 얘를 보호자리로 바꿔봐. 그러면 environment is altered야, environment is altering이야. 그렇지. 목적 없으니까가 아니라 환경이 무엇을 바꾸는 걸까? 환경이 바꾸어진 걸까? 이 생각을 해야지. 환경이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바뀌어진 환경이라고. 와닿길 바란다.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 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되고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들 때, ing, ed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해결하라고. 맞아.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위에 1번, 2번이 주제인 꼴이죠.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if 만약에 you 당신이요. if 만약에 당신이 spend a summer outside 여름을 밖에서 보낸다면 you 당신은 수능할 것입니다. 수능 적응 다 잡아놔라. 이거 어휘 문제로 내기 되게 좋아. 수능인가 적응인가 수능인가 적응인가 그런 것들 어휘 문제로 내기 좋다고. 내용 일치 문제도 내기 되게 좋아. 뭐뭐는 수능이다, 뭐뭐는 적응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는 너네 학교에서는 좀 덜 나왔지만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사례 중에서 뭐 수능에 해당하는 곳을 고르시오, 적응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각각 짝을 맞춰서 예시를 고르시오. 뭐 AD는 적응이고 BC는 수능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자, 아무튼 당신은 그 태양빛에 순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당신의 피부는요 증가시킬 것입니다. 뭐를요? 조수진의 잠을요. of dark pigment that protect you from the sun. 그러면 protect A from B,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요거는 사실 뭐 중요할 건 없지. 너무 쉽지 이거는. 그냥 protect A from B,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됐죠?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이것은요 아주 일시적인 변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어휘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나올 거야. 어휘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얘는 반드시 나올 거야. temporarily 뜻이 뭐라고? 일시적인. 동의어는 뭐 있지? momentary. 그 순간 그 immediate. 즉각적인 좀 이상하다. transitory. 뭔가 그 순간 꽂히는 게 있었는데 transient. passing. 패싱은 왜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지. 이 말이 안 돼? 아까 그거랑 헷갈려요. 그 물려주는 거 뭐가? 물려주다 전해주는 거 일시적인 일행이 아닌데 패스가 물려줬다 되잖아요. 패스가 첫 번째 예. 패싱이 뭐냐 하면 패싱은 지나가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너 줄게 자 받아. 패스 비싼 거야 받았지? 자. 지나갔어 너한테. 물건이 지나간 거야. 일시적이잖아. 네가 소유한 시간은. 그 단어가 패싱이야. 됐지? 패싱이라는 단어 저기 자주 써. 일시적이라고. 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부모님 통장에 월급이 꽂혔다가 싹 지나가는 거. 그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니? 그건 마음이 아파. 그렇지.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그래 아무튼. 자 아무튼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의어까지 잡을게. 영구적인 permanent, continuous, regular. 규칙적인. perpetuous. 이 정도까지 안 나갔습니다. perpetuous. 영구적인, 지속적인.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됐지? 얘가 맞는 거고.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시적인 변화를요 누구에게?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pass 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ass on은요 여기에서 얘가 우리 얘를 뭐라 그러지? 이어 동사라고 해요. pass가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on이 부사예요. 물론 on이 전치사도 있어. 하지만 부사도 있어.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야. 봐봐. 야 여기 뒤에 뭐 있어? 명사 없잖아. 맞아? 부사로 쓰인 거야. 그때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또는 요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치? 요 자리에 목적어 들어갈 거야. 그때 일반 명사는 좀 짧게 짜야겠다. 목적어 들어갈 거라고. 그때 일반 명사는 요 자리와 요 자리 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대명사는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들어가지만 요 자리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잘 봐봐. past temporarily change on. 여기서 temporary change가 결국에는 뭔데? 위에 나왔잖아. temporary change가 여기 temporary change로 나왔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받을 수 있어? 이수로 받을 수 있겠지. 맞지?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pass it on은 되지만 pass on it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 집어넣어야 된다. 대명사 it은 반드시 가운데 집어넣어야 된다. 자,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당신은요, 그 일시적인 변화를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해 전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뜻도 적을까? pass A on to B. A를 B에 전달하다. 투까지 가면 그러니까 to를 써야 어디에가 되는 거잖아. 어디에가 된다고. pass A on이라고 하면 A를 전달하다가 되는 거지. 자, however,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그 this가 뭐냐면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뭔데요? this가 가리키는 게? 그렇지요. acclimation이죠. acclimation. 적응이죠, 적응. 그리고 이 적응이라는 것이 밑에 나온 Your skin will increase its concentration of dark pigment. 요것들이 결국에는 적응의 예시였으니까 걔가 this가 되겠죠. 같은 말이잖아. 적응의 예시로 나왔던 게 어두운 피부의 그러한 그 집중도를 증가시킨다. However, 그러나 the capacity,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야? To produce skin pigments. 피부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은 is inherited. 유전되어집니다. 물론 innate, inherited, 다 써도 돼. 위에 나왔던 거. 그치? 작심삼일은 저기 또 자고 있네. 자, handed down. 그리고 passed down. 지훈아, 정신 차려. 소리 내. 정신 차려. 좀만 더 크게 내해줘. 아니, 소리를 내면 좀 이렇게 잠이 깨거든. 패스 온이랑 패스 다운이랑 똑같아요. passed on, passed down. 같아. 근데 약간 느낌이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 근데 pass on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너한테 전달하는 거야. pass down은 아래지. 내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거야. 결국엔 전해주는 거야. 개념은 비슷해. 근데 pass down을 쓰면 아래로 내려주니까 좀 더 유전의 개념이 좀 더 강한 거지. For populations, 어떤 사람들에게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s, 아주 강렬하게 강한 햇빛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개체군들에게, 그러면 who live죠. living. 개인들은요, 어떤 개인들이야?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s. 피부 색깔을 만들어내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은 are be likely to 동사원형, 그리고 여기에 more than to be likely to 동사원형 뜻 안 적어도 되지? 뭐뭐 할 것 같다, 더 뭐뭐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가자. 일단 마무리할게. People with a poor ability to produce pigments and that trait. that은 지시형용사. That trait, 그 특징은 become common, 점점 더 흔해진다 in subsequent generation. 해석할게. 아주 강렬하게 뜨거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개체군들, 사람들은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훨씬 더 번성하고 더 잘 생존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그런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열악한 사람들보다요. 그리고 그 형질은, 그 특징은 점점 흔해집니다. 잇따른 세대에서. 점점 더 흔해지겠니? 점점 덜해지겠니? 흔해지겠죠. 목이 긴 기린이 잘 생존했겠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겠지. 그런 식으로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더 흔해지게 될 거라고. 이 말 이해했어, 내 말? 작년에 너무 많이 했어. 그렇군. 분명 시험 공부했어. 그래서 common 자리에 뭘 쓰면 틀리게? rare 쓰면 틀린다. thrive, flourish. 왜 이래? flourish, flourish. subsequent 있다. 자꾸 색깔이 왜 이래? subsequent 잇따른. successive, 서시딩도 되잖아. 서시딩 할래요? 돼. 그리고 next, 다음 세대. 훨씬 더 흔하게 되어지더라. 자, 그래서 if 만약 당신이 둘러본다면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수많은 예시들을 발견할 거예요. 뭐에 대한 예시예요? 그냥 어휘 잡아둘게. 빈칸 자리야. 순응의 예시야, 적응의 예시야? 적응의 예시야. 적응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성현아? 선천적이지. 그래서 the distinctive long neck of a giraffe, 그 기린들의 아주 두드러진 긴 목은, 그러면 두드러진, 눈에 띄는 unique, 독특한, 그리고 peculiar, 독특한, unusual, 일반적이지 않은, unusual, conspicuous, 눈에 띄는, conspicuous, 눈에 띄는, 잘 보이는. 그런 두드러진 기린의 긴 목은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developed, 발달해 왔습니다. 자동사로 썼습니다. 발달했습니다. as, 뭐뭐함에 따라, 뭐함에 따라, 개인들이, 어떤 개인이야? that부터 괄호 열어. that happen to have longer necks 까지 괄호 닫아. 그러면 happen to 동사원형이 우연히 뭐뭐하다지.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더 긴 목을 가진 그러한 개체군들이, 개인들이 뭐를 가졌어? 이점을 가진 거야. 뭐 하는데? feed on leaves of tall tree. 키 큰 나무의 그러한 잎을 먹는데 어떤 이점을 가짐에 따라 긴 목이 발달하게 된 거라고요. 됐죠? 이점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요. 빈칸 자리냐, 빈칸 자리. 그리고 5번에서 여기 서술형. 우연히 긴 목을 가졌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전이 된 거지. 넘어갑니다. 제목 별거 없어. 둘의 차이야. 어댑테이션과 어클리미네이션의 차이. 됐어? 자, 다음.
10번 evolutionary perspective on identifying left and right directions. 진화적인 관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진화적인 관점.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안 나갔어? 나 반반인 거지 지금. 야, 이거 봐봐. 우리가 잘 들어. 우리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볼 때 공간을 영어로 spatial. 맞아, space 맞아. 그래서 spatial이거든. 공간적인 spatial이야. 공간적인 개념을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세 가지야. 1번 위, 아래. 두 번째 앞, 뒤. 세 번째 좌우.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있잖아. 위, 아래는 누구나 똑같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앞, 뒤도 알아들어. 맞지? 앞, 뒤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좌우는 잘 구분하지 못하더래. 왜 이건 그래. 우리 와이프도 그래. 맨날 오빠 좌회전 이쪽인데 좌회전 보이전인데. 자, 아무튼 그렇더래. 왜 그러냐면 있잖아. 이게 진화적인 관점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독수리가 위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생존을 위해서 위를 알아야 돼. 밑에서 뱀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생물학적 관점에서 나는 진화적 관점에서 알아야 돼. 근데 네 앞에 호랑이가 있어. 네 뒤에 호랑이가 있어. 그럼 튀어야지. 근데 곰이 네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알아듣겠어?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을 못하고 근데 앞뒤는 잘 구분하는 거지. 됐나? 진화적 관점인 거야. 자, 가볼게. 자, 갑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을 구분하라고 요구받으면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위아래 앞뒤의 방향을 알아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래요. 됐죠? 여기까지가 도입. 그래서 주제입니다. 주제. 과학자들은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이 뭔데? 1번, 2번 문장이죠. 이것. 좌우는 구분하지 못하고 앞뒤는 구분 잘한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비록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을 경험하지만 세 가지 차원이 뭐라 그랬어? 위, 아래, 앞, 뭐라고? 전후, 상하죠. 고마워. 전후, 상하, 좌우. 그 세 가지의 차원을 경험하지만 두 가지만이 우리의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야? 이 두 가지가 뭐냐고? 그렇지. 위아래. 그렇지. 앞뒤지.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래, 앞뒤지. 위아래 앞뒤. 위아래 앞뒤라는 두 가지만이 우리의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중력에 그러니까 주장하는데 결국에 그 두 가지가 나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중력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수직적 차원, 이동하는 종의 감각과 먹이 섭취 메커니즘의 배치로 정의되는 앞뒤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동하고 있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종의 감각과 먹이 섭취 메커니즘.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서 먹어라, 뒤로 가서 먹어라, 뭐 이런 거 합쳐 몰라. 그래서 먹이 차원이래.
이것들은 수직 대 수평, 원거리 대 근거리. 됐나? 수직 대 수평, 수직 대 수평 위아래 개념. 그러니까 수직 대 수평. 그리고 원거리 대 근거리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독수리와 같은 위아래 또는 뱅과 같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탐색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이거? 됐죠? 그러나 좌우측은 자연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대요. 잠깐만. 수직 대 수평, 원거리 대 근거리에 대한 우리의 지각. 그 다음 위아래로부터의 위험 탐색의 영향. 그러나 좌우측은 자연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곰이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어차피 너는 죽은 거야. 근데 곰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거지. 뭐 곰이 똑바로 서 있으면 위험해. 곰이 뒤집혀져 있으면 안 위험해. 곰이 왼쪽에 있으면 위험해. 오른쪽에 있어도 위험해. 되냐? 곰이 뒤집혀져 있는 거 상상하지 말라고. 뭐 초딩들이. 자, 사실 우리가 식물, 이 부분 긴데 아무것도 없다.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 자동차나 도로 표지판과 같은 인간이 만든 물체가 포함된 장면을 관찰할 때 이거 안 중요해. 그냥 어떤 물체를 볼 때 이 정도면 돼. 그냥 어떤 물체를 볼 때 뭐 공통점 없어. 식물, 동물, 인간이 만든 거 다 아무 상관없어. 어떤 물체를 볼 때 만약 그 인공적인 물체들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잘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관찰하잖아. 그러면 좌우가 뒤바뀐 것을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 됐니? 겨우잖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비슷한 말인 거야. 그러니까 좌우는 겨우 구분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거나 좌우는 잘 못 알아차린다는 거지. 아이씨, 겨우잖아. 좌우가 뒤바뀐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하면 좌우를 거의 구분하는 걸 잘 못한다고. 그래서 요약문도 읽어라. 반드시 우리의 공간 지각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잖아. 공간 지각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화가 뭐야? 생존이야. 맞지? 진화가 생존이야. 그래서 수직적 차원과 앞뒤 차원은 쉽게 인식되지만 자연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좌우측은 우리에게 즉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자, 갑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나 빨리 한다고 했다. 내용 별로 안 어렵지? 오른쪽 왼쪽 좌우 상하 앞뒤 됐지? 끝. 빨리 한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마도 당혹감을 느낄런지도 모릅니다. 언제요? When he is 그가 요청을 받았을 때요. be asked to지. 분사구문이잖아. ask는 뭔데? ask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목적어 be asked to 부정사. 그래서 여기가 생략된 분사. 그래서 아이들은 당혹감을 느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당혹감을 느끼다 어휘 perplexed. confused. 이 단어도 반드시 알아둬라. 이게 원문에 쓰여 있던 거야. mystified. bewildered.
당혹감을 느낄런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아이들이 distinguish, 구별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요.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들 사이에서. distinguish, 구별하다. distinguish, differentiate, 구별하다. 그리고 discriminate. 그리고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tell. 이거 전부 다 A from B로 쓸 수 있어. tell A from B, discriminate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tell 자리 되게 자주 나온다. tell. 구별하다.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니? between. 그렇지. between 뒤에 복수 명사를 쓰거나 또는 A and B를 쓰겠지. 그래서 여기에 복수 명사를 썼어요. 왼쪽, 오른쪽 또는 왼쪽의 방향 사이에서 구분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아이들은 당혹감을 느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that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얘는 그냥 지시 형용사일 뿐이야. have no difficulty,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in 뭐 하는 데 있어서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up and down or back and front. 위아래 또는 앞뒤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휘 하나 잡아놓을까? 어법으로 잡아놓을까? 어휘로 잡을까? 어휘로 잡아야지. have difficulty in ing죠. have difficulty in ing에서 in은 생략 가능하고요. have trouble,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과학자들은요, propose, 제안한답니다. 뭐를요? that, 이하를요. this occurs, 이것이 발생한다고. 발생하다 동의어 뭐 있어? occur, happen, 아니, take place. 발생하다. 이것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occur 자리에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다. should occur. 생략 가능하죠. should.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관계성을 나타내는 게 우리 방향. 그렇지.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야. 시험 문제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쟤 또 자? 자, 지훈아 또 잤니? 지훈아, 소리 한번 크게 한번 지를래? 지훈아, 아니야, 질러. 지훈아, 대답하라고. 지훈아, 대답하라고. 응, 더 크게. 배 아프다고? 아, 응가가 하고 올래? 알았어. 요구 제한 주장 명령 권고. 안 적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올 때 여기에 동사 자리에 요구 제한 주장 명령 권고 동사가 들어가면 propose 요구 제한 제안이잖아. 제안하다. 그때 제안 동사가 들어가면 주절의 종속절의 명사절 안에 동사는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단 말이야. 단 당위성을 나타낼 때만. 당위성이 뭐라 그랬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이 아니야. 당위성이 없어.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돼.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발생해야만 한다고가 아니거든. 이것이 발생한다고 제안합니다. 발생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과학자들은 propose 제안합니다. 데디아를요. 뭘 제안하냐면요. this, 이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제안해요. because, 왠 줄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although부터 관로 열게 although
우리가 experience three dimensions 세 가지 차원들을 경험하지만 괄호치고 단지 두 가지만이 had a strong influence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화예요. 라고 제안해요. 그래서 땡땡 콜론 나왔죠. 땡땡 나왔죠. 땡땡은 뭐라 그랬지? 동격 또는 나열입니다. 동격 또는 나열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데? 수직적 차원과 그리고 앞 뒤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그 바로 땡땡 나열로 받은 거예요. 수직적 차원입니다. As defined by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수직적 차원. 그리고 in mobile spaces, 움직이는 종들에 있어서 앞 뒤의 차원과 as defined by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ling mechanism. 어떤 감각의 위치 그리고 먹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앞뒤의 차원들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됐죠?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sensory 이런 단어는 이제 항상 기본 밑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sensory의 뜻은 감각의, sensitive는 센시블이랑 맞아 민감한, 그리고 sensible의 뜻은 분별력 있는. These 이것들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인지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se가 가리키는 게 바로 뭐다? 위에 나왔던 to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바로 닫아주세요. 대절권. 이것은 우리의 수직적 vs 수평적 1번 위로 이렇게 위에 줘볼게. 그리고 먼 것 vs 가까운 것. 그리고 search for dangers 여기가 3번 from above or below 위에서 또는 아래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탐색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위 아래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 그리고 멀리 그리고 가까이. 그냥 versus는 vs잖아. vs. 4번 문장 삽입. 5번 문장 삽입. 그러나 the left right axis 오른쪽 왼쪽의 축이라는 것은 야 as가 나왔지. 그러면 as 1급 as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헛소리야. 그딴 게 어딨어. 초딩이냐? 야 as는 무조건 as야? 아니라 그랬지. 내가 말했지. as 1급 as에서 앞에 있는 as의 품사가 뭐라 그랬어? 부사라 그랬어. 부사가 무조건 뭐랑 쌍으로 이루어져야 돼? 부사는 그냥 꾸며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뿐이야. 보어를. 그렇게나 매우 이런 뜻이야. 그냥 무조건 as 1급 as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not as relevant지. not as relevant. 그래서 여기도 어휘 문제 relevant. not과 묶어라. 조심해라. 자연에서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relevant 뜻 반드시 외워놔라. 뜻이 뭔데? relevant. 관련된이 아니라. 그렇지. 유의미아니야. 이 단어를 외워놔라. 이거 고3 때 수능 때까지 계속 써먹는 단어야. 수능에서까지 써먹는 단어야. 꼭 알아도 관련된이라고만 외우지 마. 수능까지 나온다 그랬어. 내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의어가 meaningful이야. 외우라고 했다. meaningful.
그리고 significant, important.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즐레스 멈추지 않는 건가? 끊임없는? 정지하는 멈추다,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는. ceaseless, incessant, 끊임없는, permanent, 영구적인, 끊임없는, 지속적인. 됐나? 자, 아무튼 왼쪽과 오른쪽은 그렇게나 자연에서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유의미하지 않다 그랬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야 이거. There, 곰은요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From its left or the right side, 왼쪽 오른쪽에서. 그러나 not dangerous, 위험하지 않아요. 생략된 거지 그냥. if, 만약 그것이 뒤집혀져 있다면. in reverse입니다. 좀 마음에 드는. In fact, 사실. indeed, 사실. When observing a scene containing plants, animals, man-made such as the 발전, salt, signs까지 괄호. 그러면 observing이 when we observe지 여기 있잖아. When we observe, 분사구문이라고. observing and above. 야, observing이 맞아, observed가 맞아? 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기 확인하고 문제 풀어라. 주절의 주어를 앞으로 데려와서 여전히 we가 맞는지. 됐어? 주절의 주어를 앞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관찰하지. 그러니까 ing야. 근데 갑자기 이 지문을 바꿔가지고 여기 자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바뀌어 있다면 observed가 될 거야. 자, 그래서 containing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거는. containing, which contains. 식물, 동물, 인간이 만들어낸 물체들,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길거리 신호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단지 겨우 only, 단지 겨우 barely, 겨우 tell, 구분할 수 있습니다. tell의 뜻이 뭐라고? distinguish, 구별하다. 뭐를? 목적어절이야. when이 명사절이야. when left, 오른쪽과 왼쪽이 뒤집혔다라는 것을, 뒤집힌 그때를 겨우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if,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인공물들을 본다면. 그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뒤집혔다. BPP, 수동태, 왼쪽과 오른쪽이 뒤집혔을 때. 그러면 inverted, 뒤집혔다죠. 그래서 뒤집혔다. converted, convert도 뒤집다야. modified, 그리고 altered, 바뀌었을 때를 겨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겨우 구분할 수 있다. 즉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와 같은 말이야. 겨우 구분한다라는 건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서 끝났지? 간다.
having affected the evolution of our spatial perception. As they affected the evolutio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시제가 뭔데? 주절의 시제가 뭐야? are 현재 시제지. 그러니까 그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서니까 뭘 더 바꿨어? having pp로 바꾼 거라고. 그들이 우리의 스페이셜 공간적인 인지의 진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각적이고 그러니까 버티컬 수직의 그리고 앞뒤의 차원이라는 것은 쉽게 인지가 되어집니다. 쉽게 인지가 되어지죠. 쉽게 인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perceived, recognized, discerned, distinguished. 쉽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의 축 which is not significant. significant 뜻이 뭔데? relevant야. 중요하다기보다는 유의미한으로 봐야 돼. 중요한 맞아. 근데 유의미한으로 보라고. 유의미하지 않은 in nature 자연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왼쪽과 오른쪽의 축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instantly, 즉각적으로, promptly, 즉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이별은 맞아, 아 그래요? 맞아. 무의미한, irrelevant. 자, 다음 29번. 다음 책 꺼내, 첫째 꺼내야 돼. 뭐 또 걸어 안 닫았는데? 4번 어? 2번 열고 한 번 닫았네요. 4번 4번? 아니 야 지금 27분인데 33분에 시작할게. 쉬어.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2번 열고 한 번 닫았어요. 렌즈 앞에서 한번 끊어. 자 계속 중요하다. 종이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위험한 거 아닌가? 아니 전체적으로 그게 약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상에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그러면 거리가 없이 곰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건 널 위협할 거야. 근데 곰이 뒤에 있잖아. 또 앞으로 뛰어가야지. 곰이 앞에 있잖아. 그럼 뒤로 뛰어가야지. 넘어가야지. 꿈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뛰어야지. 알아. 이 글을 그대로만 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식물이 아니라 모바일 이동하는 종에 있어서의 앞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은 앞뒤가 없어. 맞지? 하지만 인간에게는 앞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도망갈 수 있다. 우리가 뛴다 안 뛴다는 뛴다를 우리가 어디로 뛰어? 특히 왼쪽에 있다. 앞으로 왼쪽에 뛰지. 있다라고 안 돼. 돌아서 앞으로 뛰지. 옆에 있어. 그러니까 옆으로 뛴다는 개념이 없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네 말 맞는 말이야. 제 옆에 있어요. 전 보지 못하지만 곰이 제 왼쪽에
자, 29번. 이건 어차피 학교에서 다 했을 거고. 자, behavioral changes that address negative habits. 부정적 습관을 address의 뜻이 다루다 처리하다야.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습관들을 다루는 행동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습관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행동 변화가 제일 좋아. 가보자. 수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부정적 건강 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뭐다? 행동을 바꾸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이나 태도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장 바꾸기 쉬운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행동이라고 해도 돼. 행동이 가장 바꾸기 쉬운 거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술을 끊어야 돼, 간식을 끊어야 돼 라고 한다면 간식을 내 머릿속으로 간식은 나쁜 거야, 간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야, 그냥 간식을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너의 행동을 바꾸라고. 쉬는 시간 되면 롯데리아 가서 자꾸 뭐 아이스크림 사오는 그런 행동을 바꾸란 말이지. 그게 더 쉽다고. 됐지? 자, 흡연, 음주 그리고 다양한 섭식 행동과 같은 섭취 습관은 행동 변화의 대상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건강 문제예요. 그래서 섭취 습관이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과정 중독 행동, 일 중독, 쇼핑 중독 등 또한 이 범주에 속한대요. 그래서 얘가 2번이에요. 그래서 암시의 힘과 결합된 마음속 이미지는 사람들의 암시의 힘과 결합된 마음속 이미지가 사람들이 부정적인 건강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의학의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것이 행동 변화라고 적을게. 행동 변화. 행동 변화를 하면은 뭐가 바뀌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겠지. 맞지? 근데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그 가장 큰 것이 뭔데? 마음속 이미지야. 무슨 지르니? 마음속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행동 변화로 이끌어 오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행동. 이게 바뀌었네. 그래 이상하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지. 미안하다. 됐죠? 그래서 암시의 힘과 결합되어진 내 스스로 암시를 거는 거지. 최면을 거는 거지. 나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는 이 마음속 이미지를 가지고 행동을 바꿔버리면 그게 가장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부터 결론이에요. 그러면 3번부터 5번까지가 부연 설명이 됩니다. 3번부터 5번까지가 부연 설명.
이 기술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뭔데? 아니야. 마음속 이미지야. 마음속 이미지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다른 행동 수정 기법 그리고 대응 전략과 함께 사용되면 행동 변화가 일부 사람들에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기술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마음속인 것과 행동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중에는 별말 없다 얘들아. 이거 중엔 별말 없어. 이 기술이 뭐라 그랬지? 마음속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야. 이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뭐도 필요해? 행동 변화와 같이 필요해. 그래서 마음속 이미지가 좋은 거잖아. 마음속 이미지는 뭐란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 근데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더욱 강화돼. 끝. 7번 8번은 별거 없지? 마음속 이미지를 쓰면 강화되고 마음속 이미지를 반복해서 쓰면 더 강화돼. 끝. 7번 8번은 되게 간단한 문장이야. 자, 가자. For years, 오랜 시간 동안 many psychologists, 많은 심리학자들은 have held strongly to. 그러면 hold to가 무엇을 고수하다야. 지키다, 고수하다. 정답, stick to. 그럼 하나 더 할까? adhere to. 고집하다, 고수하다, 지키다. The belief, 어떤 믿음을 고수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동격의 대시예요. The key to addressing negative health habits. 여기에 the key to 또는 the secret to에 나오는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써서 다루는 비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이. 하지만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거 교과서에 나와. 그쵸. 맞아. 교과서 끝에서 세 번째. 맞아, 그쯤이야. 뒤쪽에 나와. 오른쪽 맨 위에 있을걸. 참.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거를 굳이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랬지? The way를 쓰면 돼. The way to 부정사를 쓰거나 The way of ing를 써도 돼. 뭐뭐 하는 방법은. 그래서 내 address라는 단어도 좀 잡아주다. address 동의어가 뭐지? 다루다, 처리하다. 너무 많다, 그지? 핸들 cope with, deal with, handle, manage, treat. 이거 농업할 때 쓸걸요. 농업의 밑에 문제를 다루는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다루는 핵심은 바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제죠. 줄 칠게요. Held strongly to the belief that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행동을 바꾸는 것
되겠죠. 행동이라고 해도 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은 more than value and attitude, 가치관 또는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가치나 태도감보다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부분이야. 무슨 부분? 어떤 성격의 부분이야. That is easiest to change. 바꾸기에 가장 쉬운 그러한 성격 특징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고요. 부사적용법 중에서 형용사 부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수식. 그래서 ingestive habits, 섭식의 습관들은 such as smoking, drinking, and the various eating habits are 흡연, 술 마시는 것, 다양한 먹는 습관들과 같은 섭식의 습관들은 가장 흔한 건강의 문제점들이에요. 건강 문제들이죠. concerns. targeted for behavior change. 행동 변화에 타겟이 되어지는, 행동 변화에 타겟이 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그런 건강 문제라는 것입니다. PP 어법 잡아야 되는 거고, 동의어는 chosen for, 뭐뭐로 선택되어지는, aimed for, focused on. 아, 똑같아. 그건 맞아. 근데 그것보다 사실 얘가 더 중요해. be subject to 명사 뜻 뭐야? be subject to 명사. 대상으로 뭐뭐의 대상이 되다. 대상이 돼요. 그래서 subject to를 써도 돼. 그거는 맞아. subject가 원래 대상이라는 뜻이야. 대상. 형용사다. subject 형용사. 그래서 ed 붙이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process addiction behaviors.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섭식에 대한 습관과 과정 중독 행동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죠. 그 섭취 행동과 그리고 과정 중독 행동들은 workaholism이랑 shopaholicism 그리고 the like 등등과 같은 것들이 결국에 fall into this category,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as well,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fall into는 어디에 떨어지다, 어디에 포함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are involved in, are contained in. 자, 그래서 mental image, 정신적인 이미지가 combined with the power of suggestion. suggestion이라는 것이 암시를 말하는 거고요. 얘랑 살짝 의미가 다른데 그냥 적어줄게.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 사실. 근데 그냥 적어줄게. 원래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암시라는 게 뭔데, 너한테 최면을 거는 거잖아. 맞지? 너는 된다, 나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최면을 거는 건데, 여기 implication이라는 단어는 함축적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 살짝 달라 원래. 근데 일단 적어만 줄게. 자, 그래서 combined with, 뭐뭐와 결합되어진, 그래서 뭐뭐와 결합된, united with, 뭐뭐와 결합된.
그래서 suggestion, 암시의 힘과 결합되어진 정신적 이미지가 was taken up, 받아들여집니다. as the premise of the behavioral medicine. 행동의학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지죠. 전제로서. 행동의학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집니다. 뭐하는? help, 돕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help 5형식 동사, people이 목적어, to change 또는 change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change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alter, 바꾸다. 맞아, turned. 그리고 원래는 take도 take up A as B거든. A를 B로 받아들이다. 수동태로 쓰면 A, be taken up as B가 되지. A를 B로 받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수동태도 어법 체크해둘게요. was taken up as. premise라는 단어도 잡아둘까? 전제, assumption. 그리고 proposition. 전부 다 서술형. 뭐야? although 뭐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만으로 이러한 기술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 mental imaginary야. mental imaginary. imagery. 정신적 이미지라는 이러한 기술만으로는 will not produce,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언제? when it is used. 분사구문이죠. 여기서 it이 뭔데? this technique. 맞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가 alongside, 함께 사용될 때 alongside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other 뒤에 복수명사. 겁나 멀어. 확실성 지원해서 나왔어. other 복수명사. 다른 행동 변화 전략과 alongside. 다시 한 번 더. 다른 행동 변화 전략들과 함께 사용될 때. 그리고 요거 그냥 단어 뜻 적어놔라. 코핑 스트래터지가 뭐에 대한 병렬 이런 게 아니야. 코핑이 뭐에 대한 병렬입니까가 아니라 얘가 그냥 대응 전략이라는 뜻이야. 코핑 스트래터지. 대응 전략. 대응 전략과 함께 사용될 때 그때 행동 변화는 증명되어집니다. 뭐라고? 이형식 보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몇몇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라고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to be를 써도 되죠. to be effective. prove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형식으로 쓸 때 뒤에 형용사를 쓰거나 to 부정사를 씁니다. 뭐뭐라고 판명되다. effective 형용사 보어 자리다. effectively가 아니라. 그래서 what mental image does까지가 주어예요. 정신적 이미지가 하는 것,
what 뒤는 불완전. 그러니까 여기는 that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 이미지가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것은 to reinforce a new desired behavior. 요거는 요렇게 알아두면 돼. 이 구조가 꽤 자주 나오거든. what 주어 do is to 부정사. 요 구조가 자주 나와. 요때 to가 생략 가능해. 이 구조 되게 자주 나와. 주어가 do 하는 것은 to 부정사이다. reinforce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다 strengthen consolidate 꽤나 고급 어휘도 알았대. consolidate 뜻이 뭔지 알아? 합병하다야. 합병하다. 그래서 합병해서 강해지는 거야. 강화하다. 콘이잖아. 함께. 솔리드 단단한. 함께 강해지는 거야. 그게 합병이야. 회사가 합병하는 거. 자, 아무튼 강화하다. 그리고 desired, desirable 바람직한, proper 바람직한, adequate proper 했고, 그리고 appropriate 적절한 행동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repeated 반복된 사용은 of images 이미지의 반복된 사용은 또다시 강화합니다. 뭐를요? 바람직한 행동을 훨씬 더 강하게 강화하죠. 그러면 여기서 strongly가 뭐를 꾸며? reinforce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나와야 되지 뭐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반복되는 이미지의 사용은 바람직한 행동을 더 강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야, 저거 안 적었네. 야, 저기 effective라는 단어 있잖아. 요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자. 자리가 또 없어. 자리가 없어. 그냥 적어줄게. effective 뜻이 뭐야? 효과적인이지. effective는 뜻이 뭔데? 정답. 정서적인 엠파. 이거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맞아. 기업. 공감에 닿고 공감을 각각 회사마다 다르게 본다. 정서적인 공감과 정서적인 공감과 뭐 분석, 마케팅 리서치, 웬만한 거다 머리에 있어요. 쌤이 있잖아. 지금 파이널 시험지를 냈거든. 그리고 파이널 시험지를 내가 지금 풀어보고 있어. 문제를 내고 다시 풀어보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풀려 다. 근데 이번에 여기 지금 이거 하는 쌤이 어렵게 내시나요? 제발 그러길 바래. 딴 쌤이 막 이거 어려운 질문 한다고. 제발 좀 어렵게 내라고 해라. 이거 단어 꾸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쌤 요요도 알려주셨어요. 쌤 학습지 근데 보세요. 학교 학습지. 줄래? 그럼 내가 좀 더 참고해서 필기본을 만들어 줄게. 별거 다. 그래서 제가 쌤이 막 쓰시길 제가 프로히빗, 이미빗 뭐 계속 이렇게 줄줄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살짝 맥락이 다르다고. 그런 단어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실제로 딱 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얘야. 하지만 너네한테 이만큼을 알려줘. 왜냐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할 때 조금 더 이런 단어를 써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알려주는 거야. 나 그거 폭넓게. 그리고
저희 아직 마지막 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 오른쪽 주석에 유의어가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잠깐 별로 역시나 볼 게 없는데. 뒤에 오른쪽에 쌤이 어려운 단어로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디?